가드라인 역할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아이를 옆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응지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언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해서 가드라인,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가드라인은 대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조기진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대반 올해 몇 살 스타트인지 아세요? 4세. 네, 4세. 작년에 7세였거든요. 올해 4세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4세 때 그걸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그래서 조기진로 교육, 이미 부모님이 진로를 정해놓고 넌 이 길로만 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게 될 거야. 근데요, 이랬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면요, 이 아이의 성향과 특성, 뭐 이런 개인적인 무언가 역량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걸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직업과 이 아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국도 가고 많죠. 네. 제가 아는 친구들도 대학을 성적에 맞춰서 갔는데 이게 정말 아니래요. 그래서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졸업은 했는데 이과로 정말 취업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들어간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또 대학을 가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늦게 찾아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기 진로 교육 효과가 너무 많아지면서 너무 일찍 진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더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 효과. 사실 지금은 가장 큰 단절이 뭐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이 가정에서 연결이 되나요?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가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게 학부모님과 학교가 연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또 있고요. 그 분들의 자제분들과 섞이면서 생각이 좀 뿅뿅뿅 바뀌거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참여가 굉장히 잘 연계가 됐을 때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진로 교육의 프로그램은요, 진로의 날, 진로 체험 주간은요, 진로의 초청에서 특강이나 멘토링 할 수 있고요. 진로 심리 검사 상담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홀란드 유형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의 유형을 파악하는. 그래서 4학년 때 한 번 오고 6학년 때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만하고 싶대요. 7, 8번 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만.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한대요. 저는 대입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능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리셋이 돼요. 제로 베이스로 변해버려요. 3년 동안 공부만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을 싹 까먹는 시간이 고등학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좀 변경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다. 고교학점제 자기가 원하는 교과를 신청해서 듣게 되니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교육 진로교육의 현재 문제점은요. 현행 진로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 체험 갔어요, 공연 보러 갔어요, 뭐 만들었어요. 이게 다 진로교육이다 보니까 무언가 아이가 고민하는 그 지점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때, 그때 별로 상황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로교육 했어. 보고서에 들어가야 돼. 예산 썼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도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별 개인별 맞춤형 지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진로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었을 때는 아이 한 명당 진로 상담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취지였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교육 포트폴리오나 뭐 진로 포트폴리오가 같이 이렇게 쭉 연계돼서 가는데 저희 나라는 그러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거 중학교로 안 넘어가고 중학교 때 거 고등학교로 안 넘어가고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 지도가 너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발달 단계에 맞는 우리 지금 학년이 같다고 발달 단계가 다 맞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고요. 격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초중고를 다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중고 다 들어간 지가 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그 한 3, 4학년 기준 한글을 떼지 못한 아이가 한 반에 한둘이었어요. 지금은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원수는 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게 필요하지? 왜 그래야 되냐면요. 한글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서부터 이제 쓰기 읽기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쓰기 읽기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요. 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갭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일한 수업을 해도요. 이해하는 정도가 틀리고요. 이게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좀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제되고 수업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한 명 한 명 발달 단계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누군가한테는 시간 낭비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버려지는 시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